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남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하지 마라.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뭐 주제 자체가 이해하시기가 쉬운 그런 주제죠. 남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하지 마라. 뭐 이 남이라는 거는 타인이라든가 세상의 기준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나 좀 오늘 입은 옷이 어때? 괜찮아 보여? 이렇게 이제 흔히 물어보죠. 예, 그러면 상대방이 뭐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예, 우리가 그렇게 보통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괜찮다. 오늘은 아닌데 이 패션은 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죠. 왜냐면 내가 좀 내 생각이 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내가 한다고 했는데 옷을 좀 코디를 잘못 맞췄구나. 그러고 이제 뭐 친구의 조언을 듣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좀 더 자신에게 맞는 그런 코디법을 찾는 경우도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옷을 입을 때는 이럴 때 남의 말을 좀 듣고 그런 것도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이나 삶을 자기의 삶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데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가치관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 관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 또는 타인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는 정말 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고쳐져도 이 세상이 좀 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좀 각박한 세상이 아니고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뭐 대화를 하다가도 그렇고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한번 평가해 봐봐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듣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 판단에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성공에 대한 관념도 그렇죠. 제가 저번에 이렇게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라고. 성공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못하던 바느질을 하게 된 것도 성공이죠. 그리고 뭐 십자수를 났다 그러면 십자수를 성공을 마지막까지 마무리 끝난 게 성공이잖아요. 그것도 성공입니다.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던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성공이고 자격증 하나 따는 것도 성공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죠. 자기가 그게 자기에게 목표가 된다면 그게 성공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못했던 걸 하는 거니까요. 근데 너무 성공이라는 거를 이제 그 돈이라든가 이 경제력, 재력에 금전적인 거에 너무 기준을 맞추는 게 이제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공, 내가 뭘 이렇게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대로 너 아직까지 돈 더 벌어야 돼, 멀었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자기가 그걸 듣고 그래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 거는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은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좀 원래 미대 지망생이었는데 뭐 미술을 전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술에 관심도 많고 미술을 좀 잘했었어요. 뭐 그림 같은 것도 잘하고 그리고 만드는 것도 잘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생 대회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사생 대회 뭐냐면은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잘한 사람 등수를 매겨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무렵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저는 그림을 제가 그린다고 그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1, 2, 3등 중에 2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2등을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저는 점묘법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점묘법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점처럼 찍어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점묘법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수채화가 아니고 약간 좀 피카소 같은 그림 있잖아요. 예. 저는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그런 게 점묘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1등을 할 친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 왜요? 저는 뭐 관심도 처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등한 친구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주류래요. 예. 이 세상이 평가하는 이 어떤 색채 기법에 이 친구가 가장 근접해 있어서 1등을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좀 약간 좀 흐릿한 그런 좀 이렇게 뭡니까 강렬한 색채를 쓰면서 좀 흐릿하게 이렇게 좀 뭡니까 선이 굵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풍경화라든가 수채화가 흔히 미술책에 보면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는 그런 그림을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다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얘기를.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 친구는 1등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를 쓰고 했다고 자기가 직접 말을 했어요. 요즘에 주류라면서 그 방법으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미술이라는 거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게 미술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류 어떤 그 색채 기법이 아니었다는 걸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고민을 했대요.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웃음이 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류가 아니라면 이제 제가 그렸던 그림은, 뭐, 비주류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주목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목받는 그림은 1등짜리고, 저는 2등짜리니까 주목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 그러셨어요. 미술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그린 그림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편견이 좌우된 거고 주류법으로 그린 그런 방식이 좀 통한다. 요즘에 주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색채법 기법으로 그린 그림을 아무래도 더 선호하니까 네가 2등이 된 거다. 니도 참 잘했는데 2등이다. 이런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그 피카소가 처음부터 유명해진 건 아니잖아요. 피카소가 그 당시로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가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그 특유한 색채 기법을 자기가 만들어냈고 그게 처음엔 인정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서 그거를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누렸죠. 피카소가. 그래가지고 부와 명예를 쌓고 이랬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나는 그래 이거 뭔가 세상이 아직까지 뭐 알아주든지 말든지 근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평가라는 걸로 나를 평가하지 말자. 처음엔 2등이라는 게 제가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1등을 하면 하든지 아니면 예선 탈락을 하든지 그래야지. 제가 좀 욕심인가요? 근데 그렇게
2등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좀 자존심 좀 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세상의 잣대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지 말자. 나는 나다. 내가 그린 그림은 나의 어떤 기법이고 내가 추구해온 거고 나만이 좋아하는 건데 굳이 왜 내가 세상에 유행하는 주류 기법을 따라가야 되냐. 저는 학원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1등인 친구는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미술 학원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나를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에도 미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주류 기법이 우리 그 패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색채 기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저는 그런 미련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마음을 비우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2등이면 어때? 그런 건 세상의 잣대다. 나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미술 터치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색채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제가 그 당시에 그 짧은 생각이었지만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짜증났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차라리 미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다면 상관없는데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 이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면 돼요. 예.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노력했고 뭔가를 성취했거나 성공했으면 그 분야에서 그게 성공인 겁니다. 자기가 성공했으면 성공인 거예요. 아니 일찍 자던 뭡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습관이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뭡니까 올빼미처럼 밤에만 활동하던 사람이 이 건강이 너무 망가져서 안 되겠다. 그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그게 참 안 되거든요. 그럼 그게 한 1, 2년 만에 성공했다. 그것도 큰 성공입니다. 그것도 저는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기 힘든데 식이 조절 뭡니까 식단 조절하고 식이요법하고 해가지고 자기 몸무게를 줄인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큰 성공이죠. 예, 그런 것들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런 거를 자기 기준에서 해내면 그게 성공인 겁니다. 성취고 그게 행복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얘기를 했지만 그 그림 그리는 것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렸어요. 근데 그 2등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뭐 3등보다는 잘했지만 1등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1등이 아니었다는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 세상이라는 평가에 휘둘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미술 기법이 있잖아요. 그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는 나만의 내 겁니다. 나만의 것이고 그거를 세상에서 주류로 통하는 그런 기법에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그런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시를 당한다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림도 그리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저는 미술학원 같은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류 색채 기법이냐 비주류냐 이런 거를 이제 학원 다니는 애들로부터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근데 그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다녔던 심지어 대학 다닐 때조차도 미술 전문가라든가 미술 선생님들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제가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쪽에 좀 타고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원래 예술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런 예체능 쪽에 굉장히 능력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운동 같은 것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미술이라든가 예술 쪽에 이런 쪽에 다 제가 좀 약간씩 그게 있습니다.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끼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던 그런 거를
저는 그 미술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중학교 때 일을 이제 제가 떠올릴 수 있지만 중학교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똑같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 자기 인생이 없어져요, 점점. 그 1등 먹은 친구 있죠? 사생대회에서. 그 친구는 자기 기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배운 대로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네가 잘하는 거 있나? 아니, 난 배운 거밖에 모른다.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참 생각했어요. 참 안타깝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구나, 이 친구는. 예.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이 보면 그 미술책에 나온 그 왜 무슨 화백 이런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결국 모조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뺏기는 것밖에 안 돼요. 피카소 같은 사람 보세요. 처음엔 인정받지 않았지만 피카소의 그 독특한 그 색채 기법으로 나중에 인정받고 새로운 어떤 그런 세상의 그 미술계에 그 커다란 획을 그었잖아요. 새로운 어떤 그 뭡니까 분야를 개척했잖아요. 그게 피카소가 내가 새로운 걸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피카소가 뭐냐면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그냥 한 거예요. 피카소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피카소도 옛날에 어떤 그 과거에 어떤 화가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색채 기법이라 이런 것도 받았지만 그거를 자기화 시켜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간 거잖아요. 시킨 대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시킨 대로 해가지고 뭐 잘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진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뭐 처음에는 좀 핍박을 받을지 몰라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진짜 성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상 같은 거 받고 그러면 우쭐해지죠. 뭐 자격증 같은 거 딴다고 해서 우쭐해지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도 물론 그것도 제가 아까 뭐 성공하면 자격증 하나 안 따는 것보다 따는 게 성공이라 했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손맛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손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자격증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런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정말 이렇게 자기 식대로 해가지고 기가 막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보세요. 다 자격증 같은 거 따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음식의 기본적인 거를 음식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막 레시피 같은 거 막 따라하고 그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어떤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고요. 진짜 더 큰 성공은 뭐냐면 자격증 없을 때보다 자격증 따는 거는 좀 작은 성공이죠. 그렇지만 더 큰 성공은 뭐냐면은 그런 남들이 하는 레시피가 아니고 또 그 자격증을 위한 공부할 때 그 나오는 그런 레시피도 아니고 자기가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정말 성공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용해서 타인 또는 세상의 기준, 레시피 이미 나와 있는 그 책자에 있는 그런 걸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생각 자체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기본은 배울지 몰라도 그 이상은 나의 어떤 삶을 살자, 내 방식을 찾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 예를 들어서 책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부터 하고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짓는다. 그러면 노래 작곡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에 어떻게 들어갈까?
물론 요즘 트렌드를 반영은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는 사람만이 진짜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선에 다른 사람의 그것도 다른 사람 평가잖아요. 그걸 떠나서 자기가 해피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성공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뺏기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연습을 할 때는 뺏기고 따라할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어떤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느 분야에서나 정말 자기가 해피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남들의 평가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게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남들의 평가라든가 세상에서 말하는 주류, 비주류 이런 걸 보고 난 주류를 쫓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살면요, 껍데기 인생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자기 자신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니까 허탈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 인생을 살지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따라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가기 바쁘고 남들 평가 듣기 바쁘고.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는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기 속에서 그 울려 나오는 그 어떤 울림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하는 일, 직업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잣대로 휩쓸려 가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길 위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의 평가, 남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참고는 하되 자기 자신의 그 깊은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울림에 더 신경을 쓰시고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내 자신이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남의 인생을 그대로 뺏기거나 남이 해주는 판단, 평가에 그냥 따라가고 흐흐흐 좋다 하고 이렇게 따라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건 껍데기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맨날 시험 치고 평가하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해가지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학교 졸업하면 어디를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 울림을, 그런 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남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들려오는 어떤 나에 대한 평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좀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분도 계실 거고,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남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나 자신에게 너무 함몰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어도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물론 차라리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면은 차라리 남을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그냥 함몰되어 사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더 행복하니까. 뭐 사회적 평가는 어떻게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잡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이기적으로 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남의 평가도 참고는 하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딱 염두하고 세상을 살면 더 편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강의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뭐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일반인들, 기업인들, 직장인들, 뭐 아주머니들, 노인들 저의 그 강의를 듣는 청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자꾸만 솔깃해지고 싶어요. 왜냐면 내 강의가 어땠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예를 들어서 호응이 별로 없거나 박수를 안 치거나 좀 산만한 군중들을 보면 내가 정말 내가 강의를 잘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요 내가 하려는 강의 컨텐츠 같은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중요한 그런 것들이 다 빠지게 돼요. 서서히. 그리고 청중을 위한 강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 그 강의는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강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알려주고 싶다. 이 젊은 청춘들 또는 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지만 이 청중들한테 정말 이거는 내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를 전해주고 싶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뭐 PPT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청중들도 학생들도 호응을 해줘요. 이렇게 와, 저 가슴속에 울림이 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생들이나 청중들을 보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울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의 반응도 참고는 해야겠죠. 그래 하면서 이제 내 속에 울림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어떤 그 열정을 쏟아내면 그 열정을 알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정을 알아줘요. 그 내용은요, 일단 내용은 둘째예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은 요즘에 책이나 뭐 블로그, 카페, 유튜브 통해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요새 뭐 클릭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뭐 컴퓨터를 켤 필요도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나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컨텐츠가 좋고 내용이 좋은 강사도요, 저 사람은 지금 사람들 웃길 줄밖에 모르고 내용이 없어, 열정이 없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강사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울림 이런 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열정을 쏟아놓는 그런 강사는요, 청중들이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열정을 보고 와, 뭔가 와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사람 예를 들었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저는 모든 직장인들이 딱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정이 있는 직장인과 열정이 없는 직장인, 딱 두 종류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열정이 있다면요, 상사의 어떤 평가 또는 주변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볼 때도 와, 이 친구는 약간 좀 모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일에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직원이 있다고 볼 때 열정은 없어요. 단지 뭐가 있냐면은 요거를 잘해요. 요거 아시죠? 이 윗사람 아랫사람과 이 뭡니까, 이 기분 맞춰주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남는 법만 잘 연구하고
그런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은 열정이 없다는 게 딱 느껴지죠. 왜냐하면 사람이 상대적이잖아요. 한쪽에 신경을 쓰면 계속 그 비비적거리는 데만 신경을 쓰면 자기 일에 열정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저 사람은 좀 융통성은 있고 좀 이렇게 잔머리는 많이 굴리는데 열정은 없는 친구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을 정말 이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에, 빨리 진급이 되고 인정받고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자가 낫느냐 후자가 낫느냐, 저는 전자가 낫다고 봐요. 이렇게 열정이 정말 그득그득한 사람은 회사에서도 결국은 인정을 해주고 중책을 맡깁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잖아요. 남을 이용해서, 남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이 회사에 자기가 그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하고 그걸 배우고 싶고 좋아서 들어왔다, 이런 뭐 좋아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그 부여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남의 평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뭐 사실 사회생활이라든가 회사생활 같은 게 다 그렇습니다. 열정만으로 안 된다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걸 잘해야 된다고,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간질도 많이 하고 아무리 잘하고 열정이 있어도요, 오해받고 이렇게 뭐 심지어 퇴출까지 받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어쩔 수 없이 쫓겨났다, 몇 번이나 그래 됐다,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이지 그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보통 그러다가 좀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보면 약간 이런 위주로 뭡니까, 자기 열정은 없어지고 뭐 차라리 그냥 이간질 잘하고 위아래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식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끝이 비참해요. 차라리 자기 속의 열정을 그대로 지니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 길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을 이용해서, 남을 통해서 나를 평가받기 시작하면요,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모든 사회생활 또는 자기 인생, 뭐 사회생활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 자체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남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 남들이 인정해주는 상장이나 뭐 칭찬 한마디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남들이 인정해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세상이 나한테 평가해주는 그런 잣대는요, 세상이 변하면 그것도 바뀌어요. 자꾸만 바뀝니다. 왜 우리가 그런 데 휘둘려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나다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열정을 세상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나오는지 나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쓸어서 내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다 보면 남에게 어떤 남을 통해서 남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치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판이라는 게 늘 바뀌잖아요. 자기 소신 같은 건 없어요. 당장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신을 버리고 시류에 편승하고 뭐 어떤 뭡니까, 더 좋은 줄을 자기가 따라가려고 하고, 왜 주류층이 있잖아요. 정치 쪽도. 그러면 자기 생각은 없는 겁니다. 더 좋은 줄 잡으려고 하고 자기 소신 버려버리고 사람들 그 평판이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 소신을 갖고 가야 돼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세상의 평가라든가 이런 게 많죠. 뭐 벌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자기 소신만 버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인정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봐도요, 제가 전부 이미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사람의 영혼은 죽었어요. 껍데기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사회가. 영혼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에만 혈안이 됐냐면 남의 평판, 남이 보는 것, 남이 생각하는 거를 자기가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거를 말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남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정치가, 경제가, 모든 게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물론 남들의 평판도 참고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울림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